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와, 드디어 이제 이 제대로 된 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이제 파워그래머는 그 책 표지를 보시면 의미에 기반을 둔 영문법, The Proactive Nature of English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뜻을 알면은 그 다음에 어떤 구조가 나올지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옆에 교재 구성 및 특징을 보시면 저 이거 보려고요. 강의 계획서. 예. 문법 공부를 하면은 무슨 구조가 뭐 어째라 저째라 하는데 이게 막 되게 암호 같고 알 수 없었던 그런 데서 이제 그런 얘기는 끝났고 단순 암기하는 영문법이 아닌 의미를 통해 구조를 꿰뚫는 영문법을 공부를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가 2달 동안. 그리고 프로액티비티라는 말이 뭔지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앞에서 한 말을 보고 뒤에 뭐가 나와야겠지 하고 예측해서 보는 그런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전에서 제대로 강한 힘을 발휘하도록이라고 해서 이제 실전 문제들이 각 챕터마다 20개씩 들어 있어서 이제 한 챕터를 이틀에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하루는 이론하고 그 다음 날은 문제 풀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론에 반을 하고 문제 5문제 풀고. 이론에 반을 하고 나머지 반을 하고 문제 5문제 풀고. 그래서 매일매일 5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날이라서 문제를 아마 미리 못 풀고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내일부터는 10문제씩을 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10문제는 챕터의 내용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막 랜덤이니까 문제는 사실 하나의 포인트만 가지고 문제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 랜덤형으로 되어 있고 난이도는 쉬웠다가 어려워지고 쉬웠다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앞에서 맞은 점수가 앞엔 좀 쉬운 문제니까 좀 점수가 나겠죠? 그래서 그걸 계속 잘 유지하고 점수 조금씩 높아지도록 그렇게 배열을 해놨어요. 문제 부분이 실전 이제 여러분이 진짜 이거 끝나고 나면은 문법 문제 굉장히 자신 있게 풀게 되고 그리고 또 독해도 되게 잘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 배열을 어떻게 했는지는 16페이지 를 보시면 이제 크게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한 달에 2파트씩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하고 그다음에 파트 1은 의미로 본 영문법의 주인공이라고 오리엔테이션 다음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하고는 그중에서 이제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건 동사예요.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를 보고는 뒤에 뭐가 나오겠지 하는 것을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알게 되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고 그래서 파트 2에서 5가지 동사를 하겠습니다. 5가지란 몸동사, 몸으로 하는 일, 그리고 머리로 하는 일, 그다음 감정동사, 의지, 내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은 연결동사. 예전에 우리가 이형식이라고 했던 주어하고 보어를 연결하는 그렇게 해서 5가지 동사를 하고는 그다음에 파트 3에서 주인공의 각을 잡아주는 영문법의 조연. 지금 16페이지에 파트 1, 2, 3, 4 1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예, 16페이지에 주인공의 각을 잡아준 영문법에 조연하면 명사 앞에 쓰이는 한정사 그리고 대명사 또 동사를 이제 잡아주는 시상, 조동사, 가정법, 수동태까지가 전부 동사 얘기죠. 그리고 비교는 형용사와 부사를 조금씩 조정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 전치사로 명사를 다양한 품사로 바꿔주는 것을 하는 것이 조연들 해가지고 파트 3에서 하고 그다음 파트 4에서는 절의 연결 형용사절과 부사절로 말과 말을 연결하는 것, 그다음 나머지 수일치라든지 어순변화, 강조, 도치, 생략,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얘기할 1형식에서 5형식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참 굉장히 부족했다. 그러면은 뭘 하자는 거냐 해가지고 마무리로 5형식 새로 고침 해가지고 우리가 2월 말에 수업을 딱 멋지게 끝내게 되겠죠. 예, 그때까지 열심히 재밌게 잘 해봅시다. 그리고 유익하게.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영문법이라 그러는데 뭐가 새로운 영문법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좋더라 하는 얘기 많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최선의 노력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세요. 예, 같이 잘 해봅시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아까 그 문제 어떻게 넣었는지 1챕터에서 4챕터 1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문제 유형과 난이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좀 편하게 풀 수 있도록 1, 2, 3, 4챕터는 전부 밑줄 유형만 있어요. 왜 밑줄 그어가지고 틀린 거 찾아라 그러는 거, 아니면 맞는 거 찾아라 그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쉽다가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5, 6챕터는 빈칸 완성 문제. 빈칸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하는 거. 역시 쉽다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제일 어려워하는 영작, 옳은 문장, 틀린 문장 찾아라 하는 거 역시 쉽다 어려워지게 해서 10챕터까지는 문제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부터 20까지는 완전 랜덤이에요. 수량은 대체로 비율은 위에 있는 비율과 마찬가지로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역시 쉽다가 쫙 어려워져서 20챕터를 갔을 때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20챕터의 제일 어려운 문제를 사실 힘들게 풀었지만 점수는 꽤 나오더라.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고서 맞추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문제씩 풀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강의 계획서에서 또 볼 게 뭐가 있는가? 같은 얘기군요. 위에 있는 거랑. 그다음에 수강 방법. 미리 읽어보시면 참 좋죠. 예, 사실 책은 자습이 가능하도록 쓰인다는 게 목표였고요. 근데 자습을 할 수 있더라도 선생님 또 얘기해 주시고 진도 맨날 나가고 그렇게 하면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두 가지 도움을 받으니까 수업을 참여하시면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쉽고도 재밌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책 자체로도 혼자 공부할 수 설명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습을 사실 공부라는 게 반복하는 거잖아요.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반복을 혼자 공부하고 2번 공부하고 3번 이럴 수도 있고 혼자 예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예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읽고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두자 하는 식으로 하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하면 좋은 거고 꼭 해야 되는 거는 뭐죠? 문제 풀어오시는 거. 10문제 풀어오는 거. 매일매일 10문제를, 그러니까 이틀에 10문제니까 5문제씩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풀고, 그 다음에 셀프 프랙티스는 혼자 풀어야지 돼요. 셀프 프랙티스는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풀고 위에다 점수 적어 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실전에 강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꼬박꼬박 푸시는 것을 여러분이 꼭 해주셔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같이 말하면서 또 제가 질문하면 대답하시고 같이 읽고 그러면서 하고 또 스터디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문법이라는 게 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남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굳어지는 거니까 이제 그 정도 다 말씀드리고 오늘 공부한 다음에 나의 목표와 다짐을 여러분 얘기들로 적고 이제 2월 28일 끝날 때 나의 목표와 다짐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지 밑에 페이지가 없는데 여기 챕터 1 하는 이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 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이란 말은 이제 오리엔트가 해가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는 방향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건지를 어디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내일 얘기할 건데 이 책을 통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영어를 어려워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쉬워질까라는 되게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믿을 만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답을 드리려고 그래요. 영어 그러면 이제 우선 답을 해보면 영어는 중요한 말을 앞에 놓고 점차 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근데 한국어는 덜 중요한 얘기로 시작했다가 중요한 얘기를 뒤에다가 놓아요. 이 리듬 자체가 완전히 거울처럼 반대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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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 이런 리듬이 계속되죠. 마치 파도처럼 계속됩니다. 근데 주어 동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대상어가 있고 수식어 별로 안 중요했다가 주어 동사, 대상어, 수식어 주어 동사, 대상어, 수식어 이게 이제 파도를 만드는 거죠. 하나의 파도가 끝나고 새 파도가 시작될 때 앞에 that이나 wh, to, ing 이렇게 표시된 말들이 새 물결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뭔가 새로운 얘기가 훅 나왔구나. 그 다음 잦아들고 또 다시 훅 나오고 잦아들고 이렇게 파도가 계속 치는 거죠. 그리고 그 파도 앞에 놓인 주어와 동사의 의미 관계를 보면 어떤 내용의 파도가 어떤 모양으로 잇따를지 많은 부분 예상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이 예상이라는 말을 proactivity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어와 동사의 관계로 다음을 예상하는 영어의 리듬을 타면 이제 영어의 바다에서 물만 먹던 시대는 끝나고 유유히 수영도 하고 서핑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며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거고요. 옆에 보면 오늘 내일 할 얘기는 토픽 1, 2, 3 해가지고 주로 3가지 토픽인데 첫째는 프로액티비티와 문장의 구성 성분에서 먼저 프로액티비티가 뭔지 천천히 보고 그다음에 주어는 뭐가 되는 건지 그다음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하는 거. 그래서 record란 단어를 찾아보면 자동사이기도 하고 타동사이기도 한다고 나오거든요. 그 말의 뜻이 뭔지. 그러면 이제 대상어는 어떤 게 오는지 이렇게 세 가지 문장 구성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문장 구성 성분 총 4가지입니다. 주어, 동사, 대상어, 그리고 하나는 뭐죠, 여러분? 대상어라는 말은 옛날에 목적어라고 하던 말을 제가 대상어라 부르는 겁니다. object란 말을 해석을 잘못한 거거든요. object는 원래 물체, 대상. 그래서 I like this book 하면 this book은 like이라는 감정의 대상이지 like이라는 감정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대상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불러왔습니다. 단생도 좀 부르시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어 대신 대상어를 하는 거고, 그리고 문장 성분 4가지는 주어, 동사, 대상어, 또 하나는 수식어 말고 더 중요한 거. 보어, 그렇죠, 보어. 이 보어라는 것이 중요한데 보어는 연결동사 다음에 나오는 거라서 나중에 저 뒤에서 할 거고,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동사, 타동사 되게 많으니까 대상어부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장 성분하고는 토픽 2를 보시면 이제 문장의 5형식의 한계에서 1, 2, 3, 4, 5형식을 보통들 뭐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왜 문제인지를 지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오리엔테이션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한 특징은 5가지 보충절이라고 아까 새 물결의 시작을 알려주는 대시나 WH나 to나 ing. 그래서 여러분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책에서 많이 그 목표로 하고 있는 바여서 이 5가지 보충절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먼저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영어의 프로액티비티요. 이 프로액티비티 얘기를 이제 제가 말하는 걸 듣기 전에 먼저 원어민이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죠. 예. 원어민이 설명해 준 부분이 앞에 그 머릿말 옆에 있어요. 5페이지 보십시오. The proactive nature of English요.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해보죠. A key feature of the English language that we would like to highlight in this book is something even most native speakers are not aware of. The proactivity inherent in every English sentence. 우리가 이 책에서 강조하려는 영어라는 언어의 주요 특징. 한국말로 하려면 완전 거꾸로 해야 되는데요. 예. 주요 특징은 어떤 거냐면은 심지어 most native speakers도 잘 인식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자동으로 하죠. 자기들과 다른 말이 있다는 걸 생각지 않죠. 그죠? 자기는 그 말을 하니까. 자기들은 인식은 못해요. 그런데 뭐냐면 미리 예상함, proactivity라는 건데 내재적인 것이에요. inherent. 어디에 내재적이냐? 모든 영어 문장마다 내재해 있는 어떤 규칙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이 뭐냐? 그 다음 읽죠. 자, 소리 내시면 Unlike languages like Korean, where the listener must wait until the verb comes at the end of the sentence in order to determine the speaker's meaning, reactive, native English speakers can usually determine the meaning of a sentence before the speaker is even finished speaking it, proactive. 자, 한국어와 같은 언어들, 동사가 문장 맨 끝에 나오는 그런 경우에 동사가 맨 뒤에 나오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기다려야만 하죠. 언제까지냐면 동사가 문장 끝에 나올 때까지. 뭐 그래야지만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스피커가 뭘 말하려는지. 이건 이제 반응성이죠. 듣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그 원어민들은 대체로 그 문장의 의미를 결정해버려요. Before a speaker is even finished, 다 완결 끝났구나, 말하기를 끝냈구나 하기 전에 벌써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동사가 앞에 나오니까 알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proactive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죠. This is 가보죠. This is because English sentences have a relatively strict order that is determined by the meaning and the function of the main verb. In short, the verb itself determines what kind of clauses can come after it, and even the types of individual words in those clauses. 왜 그러면 영어는 앞에서 미리 예상할 수 있느냐. 영어 문장들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순서가 있다. 여기서 relativelly라고 그랬지만 상당히 strict order가 있다.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 정해진 순서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냐면은 의미하고 기능, 그 메인 verb의
뜻하고 그 다음에 메인 verb의 기능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리니까 메인 verb만 보면 뒤에 뭐가 나올지를 안다는 거죠. 짧게 말하면 동사 자체가 what kind of clauses가 can come after it 동사 뒤에 올 수 있는지를 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각 단어들의 유형,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뭔가 추상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조차도 메인 verb에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although, 자 가보죠. 읽으면 although it may seem like every verb requires a different sentence structure that must be memorized, a major goal of this book is to show that a verb's meaning plays a significant role in determining which grammatical structures it can be used in. 비록 겉보기에는 it may seem like 어때 보일 거냐면 그러니까 seem 다음에 like 이렇게 나오기로 정해져 있는 거죠. It may seem like every verb requires a different sentence structure. 동사마다 다른 구조인 것 같아. 그렇지만 그래서 그 구조가 다 다르니까 must be memorized. 외워야 될 것 같아. 이래 보이지만 이 책의 major goal은 is to show that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동사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떤 grammatical structures에서 얘가 쓸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 grammatical structures의 옵션이라는 것이 몇 개 안 되며 그 몇 개 안 되는 스트럭처가 동사의 의미에 따라 제각제각 추측이 되며 동사의 의미대로 묶으면 의미가 비슷한 애들은 같은 구조를 제각제각 취한다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The context 읽어보죠. The context of a conversation often gives the listener enough information for them to make a good guess as to what the speaker will say next. 자, 여기다 물론 중요한 건 컨텍스트죠. 맥락. 이게 독해죠. 지금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대화의 상황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그 듣는 사람에게 충분한 정보를 줍니다. 그들이 좋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as2라는 거는 about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추측을 하냐면 이 스피커가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겠지 하는 걸 앞뒤 맥락을 보면 아까 뭐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겠지 하는 그런 추측도 할 수 있어져요. Sometimes, 자 읽어보죠. Sometimes an impatient native listener may even finish the sentence for the speaker if they are in a hurry. 주어 동사만 하면 다 알아버리니까 됐다 이제 그만하자. 이래버리기도 앞뒤 맥락 뻔하니까요. 자, listeners 읽어보죠. Listeners can also predict what the speaker is going to say by recognizing that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the sentence is usually placed immediately after the verb and the items of decreasing importance are placed after the verb and its object, heading toward the end of the sentence. 그래서 이 글을 듣는 사람 혹은 글을 읽는 사람은 흔히 예측을 하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뭘 보면 아냐면 recognize, 딱 이걸 보면 알죠.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the sentence, 문장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is usually placed immediately after the verb 해서 동사 바로 뒤에 있는 대상, 주어 동사 대사 이것만 딱 보면은 이제 이게 거의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items of decreasing importance, 덜 중요성, decreasing importance, 자꾸 줄어드는 중요성의 요소들이 동사 뒤에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동사하고 대상 뒤에. 그래서 문장 끝으로 가면 자꾸 덜 중요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빵 중요해졌다가 자꾸 덜 중요해지고 이렇게 되니까요. This is 마무리 하시면 This is very different from Korean where the most important items are placed right before the verb and items decrease in importance as they are placed closer to the beginning of the sentence. 문장 앞부분일수록 덜 중요했다가 자꾸 중요해지는 한국어랑은 참 다르다. being 가죠. being able to assume what the rest of the sentence is about after just hearing the head noun and the main verb is a special feature of English. 예. 알겠죠,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원어민들이 이제 같이 작업한 원어민이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준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뻔히 알 수 있다시피, 그러니까 한국어의 리듬은 자꾸 중요해지고, 끝에 갈 때까지 뭘 말할지 잘 짐작을 할 수가 없고,
영어는 동사부터 얘기했고 대상까지만 말하고 나면 다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점점 덜 중요해지고.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 had known이라고 하는 주어하고 그다음에 동사 보면 그 뒤에 뭐가 나올지를 알 수 있고 그 스트럭처는 상당히 몇 가지로 좀 5가지 아까 보충절 대절이 나오겠구나 WH가 나오겠구나 아니면 to가 나오겠구나 ing가 나오겠구나 아니면 연결동사니까 뭐 보어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의 걸로 이렇게 추측을 해나갈 수가 있고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그거는 분명히 영어에 존재하는 것이고 한국어하고 굉장히 달라서 누군가가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생각도 못하던 내용이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동사를 의미별로 분류하면 뭐가 나올지도 이렇게 맞춰볼 수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 아까 앞부분을 보셨고 22페이지 첫째 이제 proactivity는 첫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 줄 보면 한국어 영어의 말의 순서는 거울처럼 완전히 거꾸로 놓인다. 거울처럼 완전히 뒤집으면 영어가 한국어가 되고 한국어가 영어가 되고 그런다. 그래서 나는 어제 학교에서 내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어. 영어로 하면 나는 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뒤집으면 된다. I gave a birthday present to my friend at school yesterday. 완전히 거꾸로 다. 그러니까 한국어 스타일로 영어로 하면 안 된다. I gave 들으면 딱 뭘 생각해야 된다. 뭘? 그 다음? 누구에게? 예.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는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러면 된다. 단 주었다 그러면 무엇을 누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게다가 한국어는 조사가 발달되어 있어서 에게라든지 에서라든지 르리라든지 또는 이런 말 조사가 발달되어 있어서 말의 순서를 막 바꿔도 된다. 그래서 흔히 주어는 안 써버리고 뻔하니까 중요한 정보라면 그게 뭐가 됐든 동사 앞에 붙인다. 순서를 바꿔서 크게 말한다. 예. 누구한테인지가 중요하면 어제 학교에 생일 선물 내 친구한테 주었어. 언제가 중요하면 내 친구한테 생일 선물 학교에서 어제 주었어. 내 친구에게 생일 선물 어제 학교에서 주었어. 어제 학교에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생일이라서 준 거야. 앞부분 디디디디 말한 다음에 생일이라서 준 거야. 어제 주었어. 학교에서 주었어. 이런 식으로 주었어 바로 앞을 땅땅 때리면서 막 순서 바꿔가지고 얘기를 한다. 영어는 이게 안 된다. 밑에 내려와 보시면 영어는 바꿔치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순서 바꾸면 뜻이 막 달라져요. The hunter killed the lion. 누가 죽었죠? lion. The lion killed the hunter. 누가 죽었죠? The hunter. 예. 순서 바꾸면 이게 완전 달라져 버려요. 순서를 안 바꿉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누구에게가 중요하면은 주었어 바로 다음에 누구에게를 쓰긴 하는데 그래서가 아니라 하여튼 주었다 다음에는 사람 나오고 사물 나오고 요 순서는 그대로 가서 I gave my friend a birthday present at school yesterday. 이렇게 하다가 그럼 만약에 무엇을이 중요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누구에게가 아니라 무엇을이 중요하면 요건 바꿔치기가 가능하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문장 없습니다. 같이 만들어보죠. 무엇을 동사 바로 다음을 땡기는 거예요. 자, 읽어보면 I gave a birthday present to my friend at school yesterday. 이렇게 동사 가까이로 끌어오는 게 누구에게와 무엇을은 되죠. 그렇지만 시간이 중요하면 I gave yesterday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말해버리죠. 자, 같이 읽을게요. 그래서 소리 내면 Yesterday, I gave my friend a birthday present at school. 다음에 장소가 중요하면 At school, I gave my friend a birthday present yesterday. 그 다음에 when인지가 중요하면 이때 강조구문 같은 걸 쓰는 거죠. 이거 없어도 되긴 합니다만 it was. 자, 읽어보죠. 소리 내면 It was for her birthday that I gave my friend a present yesterday. 그래서 gave my friend a present라고 하는 순서는 안 바뀌고 중요한 거는 먼저 주어보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동사 다음은 항상 somebody, something. 참 다르다. 이러다 보니 동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가 정해져 있는 거다. 자, 두 번째 문단, 그 바로 밑에 문단 중요한 거. 각 동사 뒤에 어떤 정보를
어떤 순서로 말해야 한다는 합의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을 사전에 써놓죠. 사전에 써놔요. 그래서 이제 몸동사, 머리동사, 감정, 연결, 의지동사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뽑아가지고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몸으로 하는 일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지가 옮기거나 아니면 남을 옮겨놓거나 지가 어디에 박히거나 아니면 남을 어디에 박아놓거나 아니면 영향을 미쳐가지고 변형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뭘 주거나 이 네 가지가 몸으로 하는 일. 그러면 그중에서 이제 이동의 대표적인 동사 bring이라는 동사를 보면 항상 옮긴다는 말이기 때문에 옮긴다 다음에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라는 방향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읽을게요. 자, 소리 내보면 Is it okay if I bring some friends to the party? 그러면 Is it okay if I bring 여기까지 들으면 If I bring somebody to 장소까지 bring이 끝까지 끈 거죠. 그 다음에 set이라는 말을 이렇게 박아 놓는다는 거니까 무엇을 어디로가 아니라 무엇을 어디에 to가 안 나오죠. set 다음엔 to가 안 나오죠. 자, 이렇게 I sat. 자, 소리 내면 I set my purse on the table and now it has disappeared. 자, 그럼 set 다음에 전치사 뭐가 주로 나오겠구나. on. 영향 미침하면은 깬다. 그럼 대상이 있어야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걔가 깨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는가가 나오기 마련이다. 변화를 의미한 전치사 into가 나오고 한다. 자, 읽을게요. She 소리 내면 She broke the statue into a million pieces. She broke the statue. 그럼 이제 statue가 딱 있었는데 동상이 있었는데 걔를 깼기 때문에 걔가 million pieces로 바뀌었다. 영향을 미쳤군. 이거죠. 영향을 미쳤다는 건 무엇이 영향을 받아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그 다음에 준다. 아까 많이 했지만 they. 자, 읽어봅니다. 소리 내보면 They gave food to the starving villagers. 자, 그럼 gave란 동사를 보자. 무엇을 누구에게 라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food를 the starving villagers에게 주었구나 하고 gave에서부터 예상한 내용을 탁 받고 문장을 끝낸다. 그다음에 이제 머리 동사 머리로 하는 일 세 가지. 자, 보거나 듣거나 느끼고 머리로서 파악하죠. 여러분, 그 보거나 듣거나 느끼다 할 때 이제 한국 사람들은 느끼는 걸 감정으로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인드라는 말을 뭐라고 해석을 보통 합니까? 마음. 네. 한국 사람들이 이거 마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어에서는 생각이죠. 예, 생각. 그래서 감정 동사 heart로는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걸 느끼는 거, 놀래고 이러는 건 여기서 하지만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러는 거는 머리 쪽에서 한다고 마인드에서 멘탈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션하고 멘탈을 좀 다르게 우리는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머리 동사는 감지를 여기다 넣은 거고요.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 감지하는 거니까 눈으로 봐서 생각하고 귀로 들어서 생각하고 느끼는 건 촉각 같은 거야 손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머리에서 정보를 처리하죠. 그래서 감지하고 나면은 뭔가 듣거나 보거나 느꼈으니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 뭘 해야죠?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통로가 쭉 만들어져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래서 그 스타일을 봤을 때 감지동사의 대표인 feel이라는 동사를 보면 자 feel 다음에 사람을 쓰면은요. 그 사람을 손으로 만졌다는 얘기입니까? I felt somebody. 그러면서 그 사람은 손으로 촉각을 느꼈다는 게 아마 아니겠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이렇구나 라고 느꼈다는 건데 그건 사실 생각했다는 얘기죠. 예. 자, I felt. 자, 읽어보죠. 소리 내면 I felt him to be a true artist. 그러면 이 보아니 진짜 아티스트구나 라고 느껴서 생각을 했다는 얘기라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느꼈는지 feel somebody to be 뭐뭐 이런 구조가 거의 짱 박혀 있는 거라. 자, 그 다음에 realize 다음에 진짜 그렇구나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 정보를 쓰기 마련이니까 realize 다음에 that 이라는 게 나오기 마련이죠. I realized. 자, 읽어보시면 I realized that I needed a vacation. 자, need 다음에 something 이렇게 좀 툭 나오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tell이라는 구조 다음에는 말한다 다음에 누구한테 그다음에 뭐 하라고 말했는지 흔히 말하니 tell somebody to 동사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늘 얘기하는 한 서너 가지 정도 패턴 중에 하나인 거죠. tell을 사용하는. 자, 그럼 읽을게요. 소리 내보면 My mother told me to take out the trash.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감정동사 좋아한다, 싫어한다, 놀래키다 뭐 그런 식의 그 감정과 관련한 말들 다음에 어떤 활동을 좋아할 수가 있겠죠.
제가 활동이라 한 이유는 like 다음에 뭐를 흔히 쓰니까 to를 쓰니까 흔히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사물을 좋아할 수도 있고 활동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she likes 자 읽습니다. 소위 내보면 she likes to put strawberry syrup on her pancakes. 자 그러면 she likes to 그다음 활동이 put이군요. 자 그러면 put이라는 동사는 몸 동사인가요? 머리 동사인가요? put은 몸으로 하는 일이죠. 그럼 몸 동사 중에 put이라는 건 이동 동사인가요? 정지 동사인가요? 영향 미침 동사인가요? 제공 동사인가요? put 놓는다. 정지. 그 다음 전치사가 뭐가 나오나요? on. put이나 set이나. 일부러 그런 거 막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런 거 없어요. 일부러 이런 거 막 자꾸 나오게 만들고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 자, want라는 말은 원하다니까 의지동사. 의지라는 거는 시제가 미래다, 과거다. 미래. 그러니까 want 다음에 이제 의지동사 대부분 to랑 다니죠. 그래, to가 이제 미래를 표현하니까요. So we all. 자, 읽어보시면 소리가 we all want to succeed in life. 그러면 이제 want 다음에 to succeed 했고 succeed 다음에 전치사 in이 나오는 것도 상당히 정해져 있죠. 영역을 밝히느라고 삶이라는 영역에서 그러면은 이제 책에다가 그런 기호들을 막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적지 못했는데 succeed 다음에 in을 이렇게 고리로 연결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파워워드든 공통영어든 모든 수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succeed 다음에는 in을 써요. 왜 in을 쓰죠? 성공한다. 우리가 모두 we all want to succeed in 자 여기 뭘 밝히려고 영역을 밝히려고 어느 영역에서 성공하고자 하는지 이렇게 이제 succeed 다음에 in이 나오고 영역이 나온다는 것까지 succeed 다음에 in이 나온다만이 아니라 in 다음에 영역이 나와야 되죠. 뜻이 그러니까요. 뜻이 자 그 다음에 연결동사 seem이라는 동사는 see하고 되게 다르죠. see는 보다고 seem은 보이다. 그러니까 주어가 보어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할 때 흔히 이제 to를 쓰는데 이 to는 미래를 의미하지 않고 판단 아마 그렇구나 하는 판단을 의미한다는 걸 이제 오늘 바로 들으시게 될 거고 요게 파워그래머에서 다른 수업에서는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얘기 새로 하는 거거든요. 아마 이 얘기는 처음 들으시는 걸 거고 제가 책에도 처음 쓴 거고 참 배운 얘기예요. 이렇구나라는 판단을 to로 말한다는 거. 좀 이따 이제 보게 될 테니까 요 to하고 바로 위에 있는 want에 있는 to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want 다음에 나오는 to는 미래 참여의 to 그 다음에 seem 다음에 나온 to는 판단의 to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생겼는데 저 to가 미래 참여고 밑에가 판단인지 어떻게 아나요? 동사를 보면 알죠. 예. want 다음에 나온 to는 미래 그 다음에 seem은 그렇군 판단. 자 읽을게요. 자 소리 읽어보면 He seemed to be telling the truth but turned out to be a liar. 자, to be 밑줄 긋고 그 turned out 다음에 나온 to be 말이에요. 그러면 turn out이라는 말이 그게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turn out 뭐뭐로 판명나다. 그러면 뭐뭐로 판명나다니까 이 to는 미래 참여인가요? 판단인가요? 판단. 뭐뭐임으로 판명이 났다. 그래서 seem to 하고 turned to be 하는 것이 주어가 어떻다고 판단하는 거니까 이런 걸 무슨 동사라고 부르면 괜찮겠군요. 주어가 어떻다고 판단하는지를 주어하고 보어를 연결하니까 연결동사라고 부르는 게 좋겠네요.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듯이 이제 가져왔다 그러면 무엇을 어디로 내가 놓았다 그러면 무엇을 어디에 깨뜨렸다 그러면 무엇을 깼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주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무엇을 줬는지 이런 얘기하는 건 참 당연한 얘기예요. 느꼈다 그러면 무엇이 어떻다고 느꼈는지 깨달았다 그러면 어떤 정보를 깨달았는지 또 말씀하셨다 그러면 누구한테 뭐 하라 그랬는지 그런 얘기가 뒤에 따라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좋아한다 그러면 무슨 활동을 좋아하는지 그럴만해요. 원한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건지 보인다 그러면 주어가 어때 보인다는 건지 그러면 주어가고 동사하고 보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가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당연하다. 상당히 당연하다. 맞죠?
억지로 막 이렇게 몇 형씩 어쩌고 하고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놓았다 그랬으니까 뭐 깼다 그랬으니까 말했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정보를 예상하는 훈련은 동사에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요. 명사고 형용사고 다 돼요. 동사를 하고 나면 모든 부분에서 그것이 왜냐하면은 동사를 명사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뜻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니까요. 다 뜻이 그 다음 스트럭처를 규정하니까 동사에서부터 짱짱하게 연습하면 명사를 봐도 그 다음 스트럭처, 형용사를 봐도 그 다음 스트럭처 계속 앞에서 말한 것이 뒤에 것을 물고 다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만 자 다음 정보의 이런 예상 가능성은 동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소리 내보시면 China's growing economy has resulted in a large increase in demand for shark fins. China's growing economy가 has resulted라고 하자. 그러면 result라는 말은 결과라는 사실은 명사죠. 그러면은 결과가 있다면 뭐가 있기 마련이죠. 결과가 있다면 다른 축이 있잖아. 결과가 있으려면 뭐 전에 원인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뜻을 보면 result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원인하고 결과가 있으려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China's growing economy 밑줄 긋고 이것은 결과인가요? 원인인가요? 이것이 원인이 돼서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얘기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뒤에 전치사 in. 그래서 이제 이것이 원인이 되어 그 다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큰 증가가 일어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큰 증가라 그러면 마침표를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뭘 밝혀줘야 된다? 어디에서 뭐가 늘었다는 거냐? 어느 영역에서의 증가냐? 그럼 영역을 밝히는 전치사 in. increase 다음에 나와야 된다. 그러자 수요가 늘었다. 마침표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수요냐? 뭘 바라는 수요냐? 그러니까 demand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for. 그래서 demand하고 for는 다 연결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shark fins가 많이 수요가 늘었다. 그러자 마침표 찍을 수가 있죠. 이래서 언제 마침표를 찍어도 되는지를 앞에서부터 당겨서 알게 된다. 자, 그게 잘 되면 진짜 이게 야호 이게 되는 거다.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수업을 해도 여러분이 풀리지 않았고 잘 못 되던 것을 이제 이런 걸 하면은 굉장히 된다고 본다. 제가 여태까지 부족했던 거예요.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채웠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죠. 여러분, 제가 제 마음에 아유 열심히들 하시는데 그게 안 될까? 어떻게 하면 그게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12월 23일인가 특강할 때 앞에 머릿말을 읽었지만 그때 안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머리말이 일부만 제가 볼게요. 4페이지. 4페이지 두 번째 문단만 하겠습니다. 2008년에 공통영어라는 책을 냈어요. 되게 굉장히 이제 기뻤습니다. 정말 이런 책을 만들고 싶었어. 이런 생각이 들었죠.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법을 이만큼이라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나름 재미있고 힘있는 책이 나와서 참 기뻤습니다. 그러다가 공통영어에서 설명하는 그 문법들은 틀이지 알맹이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스트럭처를 잡아주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건 스트럭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알도록 분사구문이니 뭐니 하는 것을 저도 그걸 잘 설명한 게 공통영어가 한 일이었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알맹이를 안 가르쳐줘요. 저도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조금씩 부분 뜻 이렇게는 했지만 그걸 잡아내 어떤 스트럭처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외 악어니 밴딩이니 이러면서 그 다음에 어쩌리 하는 종속절 이런 것들은 되게 거기서 다 되는데 종속절은 잘 봐. 무슨 사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것들은 잘 보이는데 거기서 뜻이 이렇게 끌려 나오지가 않는 거죠. 말의 알맹이는 의미인데 피부 속에서 용약하는 혈액과 혈관과 근육들 이런 온갖 것들이 의미를 향해 움직이는데 나는 언제까지 틀만을 이야기할 것인가. 여기에서 파워그래머가 튀어나온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틀하고 그다음에 알맹이의 관계예요. 공통영어하고 파워그래머의 관계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틀을 먼저 공부하고 알맹이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알맹이를 알면 틀을 보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잘 알맹이를 배웁시다. 그러다 보면 틀이 자동 보이니까. 즉, 아까 뭐냐면, 좀 전에 그 China's growing economy 문장 읽을 때, 그럼 has resulted in large increase 하고 마침표 찍어도 되느냐라고 제가 물었죠. 마침표 여기서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in demand까지 갔죠. 그럼 demand에서 마침표 찍으면 안 돼요. 뭐가 나와야지만 for shark fins가 나와야지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죠. 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언제 이게 끝났는지를 아는 거. 언제 파도가 끝났는지를 아는 거. 그건 이제 의미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고 나면 새 파도가 나오는데 그 새 파도를 that으로 시작하는지 WH 시작하는지 to로 시작하는지 ING 시작하는지 그런 얘기 계속 할 거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도 알맹이로부터 틀이 잘 보이게 되실 거라고요. 자, 그럼 일단 거기까지 해보고 요 마지막 이렇게 앞에서 동사로 결론을 말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올 정보의 종류가 예상 가능한 영어의 성격 우리는 미리 반응한 프로액티비티라고 부른다. 완전히 반대 성격이다. 이것이 파워그램에서 말하는 핵심이다. 해서 오늘 핵심을 일단 들으셨습니다. 지금 필름 바꿀게요. 예. 자, 그럼 이제 시작하죠. 이제 그래서 프로액티비티 얘기는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예, 그러면 이제 주어하고 동사 대상어고 볼게요. 자, 주어는 이제 문장의 주인공이에요. 동작의 완성에 가장 긴밀히 관련 있는 명사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행위자예요. 행위자다. 맞아요? 아니에요? 주어는 동작을 한 사람이다. 맞다? 아니다? 그렇지가 않죠. 주어는 행위자가 아니에요. 뭘 보면 수동태가 있잖아요. 수동태. 왜 수동태를 쓰냐고. 문장의 주인공이 행위자니까 행위를 받는 자니까. 행위를 받는 자니까. 그쵸? 한자가 아닙니다. 주어는 한자가 아니라 동작의 완성에 가장 긴밀히 영향을 미친 자. 문장의 주인공. 자, 밑에 문장을 보면 존 맥도널드가 recorded the Halle Orchestra well with the Bayer microphone in Studio B 라는 문장에서 동작의 완성은 녹음을 잘했다는 건데요. 녹음을 잘한 것에 이 가장 영향을 미친 자가 존 맥도널드라는 엔지니어면 A처럼 말해요. 그런데 그 악단이 잘했어. 그러면 B처럼 말해요. 그다음 마이크가 성능이 좋았어. 그러면 C처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가 되게 성능이 좋아. 스튜디오가 좋은 스튜디오였어. 그러면 D처럼 말합니다. record의 모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record well은 똑같아요. 주어가 엔지니어든, 그 다음에 악단이든, 기계든, 스튜디오든, 걔가 녹음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 주어는 두 가지로 외우기로 하죠. 주어는 첫째 뭐고, 문장의 뭐고, 주인공. 그 다음에 동작의 완성에 가장 긴밀하게 영향을 미친 자가 주어로 들어선다는 걸 이 문장이 좀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가서 볼게요. record가 자동사인가 타동사인가 라는 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문장에서 그 record 뒤에 the Halle Orchestra라는 대상을 생략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여러분 다시 앞에 문장을 보면 A에는 record 다음에 the Halle Orchestra가 있죠. 근데 B에는 Halle Orchestra가 주어죠. 그러면 얘가 주어면 원래 수동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쨌든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A라는 문장의 record는 자동사, 타동사. 또 Halle Orchestra가 있으니까 타동사. 그 다음에 B에서는 그게 없으니까 자동사. 그 다음에 C에서는 생략 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가로라는 거는. 없어도 된다. 그러면 넣으면은 무슨 동사? 타동사. 빼면 자동사. 그 다음 D도 마찬가지예요. Studio B recorded well. 끝내도 되거든요. 그럼 Studio B recorded well. 그러면은 무슨 동사? 자동사. Studio B recorded Halle Orchestra well. 이러면은 타동사. 이런 거예요. 자동사, 타동사라는 얘기가.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라는 얘기는 크게 이제 그 두 가지인데 그 표를 바로 보시죠. 자, record의 경우는 이제 처음 경우 he recorded the song well. 그는 그 노래를 잘 녹음했다. 그러면은 노래가 뒤에 있는 타동사죠. 그런데 그 마이크가 녹음을 잘 한다. 이러면은 뒤에 대상이 지금은 없죠. 그러면은 마이크가 녹음한 대상이 있긴 있나요? 아니면 아예 없나요?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안 쓴 거죠. 안 쓴 거는 일반적으로 웬갓 음악을 녹음을 잘하지 특정 음악을 녹음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일반적인 대상을 생략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자동사라 그래요. 그럼 녹음하다는 뜻이 차이는 없죠. 앞이나 뒤나. 예. 그런데 대상 생략 가능하다는 거죠. 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read의 경우는 어떠냐면 I read the book. 자동사 타동사. I read the book. 타동사. I like reading about wildlife. 자동사 타동사. about wildlife래요. 자동사 타동사. 그럼 자동사라 그래요. 왜냐하면 전치사가 있다 이거지. 그쵸? 그러면은 나는 뭘 읽은 거예요? 나는 읽었다. 대상이 있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뭐 책을 읽거나 뭐 신문을 읽거나 잡지를 읽거나 있긴 있죠. 근데 그것이 일반적인 거니까 생략하면 그것도 자동사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읽고 대상이 있긴 있는데 생략을 한 거고 주제가 이거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타동사라는 말이 이렇게 막 딱 정해져 있어서 얘가 자동사, 타동사가 아니라 뜻을 보면은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러는 좀 풀려야 될 내용이구나. 굉장히 고정적인 것이 아니구나.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end의 경우는 또 다른데 자, 읽을게요. 소리 내보시면 The nuclear bomb on Hiroshima ended World War II. 그러면 여기 ended는 끝내다. 저걸 끝냈다라는 타동사.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자, 읽어볼까요? World War II ended in 1945. 이때 ended는 끝나다. 그러면 World War II가 끝내다의 대상이고 끝나다의 주어인데 그래도 끝내다인지 끝나다인지를 구분을 안 해버리는 거죠. 끝은 끝이니까. 이래서 또 자동사, 타동사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marry는 우리 맨날 타동사라고 배웠지만 Tom married Jane. 이때는 타동사고 Tom and Jane married. 이러면 자동사고. 뜻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데 결혼한 두 사람을 떨어뜨려서 얘기하는지 붙여서 얘기하는지에 따라 자동사라 그랬다가 타동사라 그랬다가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하려는 얘기는 어릴 때 맨날 이러이러한 동사들은 자동사다. 이러이러한 동사들은 타동사다. 외워라. 그래서 여긴 전치사 쓰지 말아라. 여기 전치사를 써라.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동사마다 자동사, 타동사인지를 달달달달 외워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됐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동사들이 자타동사 양쪽 다 쓰이는데 그런지 안 그런지는 뜻을 보면 탐하고 제인이 결혼했다. 마침표 찍어야지. 대상을 거기다 또 쓸 수는? 세 명이 결혼하냐.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이 된다,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동사들, 그러니까 record하고 그다음에 read, 또 end, marry 이런 거는 자타동사 양쪽 다라고 사전에 그렇게 나오죠. 그럼 사전에 자타동사 양쪽 다 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타동사라고 열심히 외우라고 하는 단어 approach 같은 경우에 또는 attend 같은 경우에 marry처럼 타동사니까 전치사 이런 거는 쓰지 말고 뒤에다가 바로바로 뭐 대상을 써야 된다. 그러면 사실 여기는 어떤 대상이 나오냐면 approach 다음은 장소가 있어야만 하고 그다음에 attend 다음에는 행사가 있어야만 하죠. 행사가 있어야 참석한다는 말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이제 앞에 맥락상 뻔하면 이거 생략할 수가 대체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사실은 찾아보면 타동사지만 자동사이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는 대상을 쓸 때 바로 써라. to를 쓰지 마라. 그 얘기를 한 거지. 이 동사가 항상 타동사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이 말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저런 동사들은 이렇게 자타동사 양쪽 다 쓰이는 것들이 있지만 give 같은 경우는 완전 타동사죠. 준다 그러면은 반드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문장 Emma was given을 보면 엠마는 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라는 걸 구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엠마 다음에 만약에 그냥 gave라 그러면 엠마가 줬다라고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그럼 아까 마이크가 녹음했다 그러면은 마이크가 녹음되네요? 녹음하네요? 아까 이게 뭐냐면
아까는 다시 24페이지에 가서 The Halle Orchestra recorded well 이러면은 할레 오케스트라 녹음 한자예요, 녹음 당한 음악이에요. 할레 오케스트라 실제로 녹음을 한 거는 엔지니어는 존 맥도날드죠. 그러면 할레 오케스트라는 지네가 연주를 했지 녹음을 지가 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A하고 B 이렇게 똑같이 써버리면은 A는 존 맥도날드가 녹음했다 그러니까 존 맥도날드가 엔지니어인 줄 알고 그 다음에 B에서도 할레 오케스트라가 녹음했다 그러니까 할레 오케스트라가 엔지니어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죠. 그렇죠? 예. 할레 오케스트라 녹음했다 그러면 자기들이 엔지니어실에서 녹음하진 않았을 거라는 걸 우리가 상식으로 알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동태를 따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give란 동사는 만약에 엠마가 gave 이러면은 누구나 엠마는 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엠마는 받은 사람이니까 수동태를 써줘야 되죠. Emma was given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준 사람인지 받은 사람인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mma was given a rocking horse. 하면 rock이 이제 흔들 목마 걔를 받았어요. from. 이 from 왜 나올게요, 여러분? 받았다니까요. 받았다니까 누구한테 받았는지가 나와야겠죠. 그럼 준자는 her grandparent. 그 다음에 주어진 물건은 a rocking horse. 받은 자는 엠마. 능동이건 수동이건 주다란 말이 나오면 그 세 가지는 꼭 나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러면 when 이러니까 이제 뭐 얘기할 거예요? 언제 받았는지 말하겠죠. 그리고 when 다음에는 완전한 절을 써요? 명사 빠진 절을 써요? 완전한 절을 써요. when은 시간이 언젠지만 얘기했으니까 그냥 절을 주어 동사로 제대로 써주면 되고 when she was only 18 months old에서 나이를 얘기했습니다. since then 그 이래로 이 시간 부사죠. 그 이래로 she has been horse mad. 이렇게 말하면 horse mad 이거 무슨 사예요? 품사는 뭐예요? horse mad는? horse mad가 거기서 무슨 역할이에요? horse mad가 왜 거기다 horse mad라는 말 쓴 거예요? she에 대해 설명하죠. 그러니까 품사 뭐라고 하고 명사를 설명하니까 형용사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형용사가 명사를 설명하니까 horse mad는 무슨 뜻이겠어요? 엠마가 그때 이래로 뭐라는 뜻이겠어요? 미쳤다는 거예요? horse mad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말이겠죠. 그쵸?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또 long ago in. 자, 읽어보죠. 소리 내면. long ago in England, if a horse was given as a present. 자, 여기까지 읽자. a horse는 받은 애예요? 주어진 애예요? 뒤에 as a present. 여기까지 읽어요. 확실해지네요. 자, 말이 주어졌다는 얘기겠죠. 선물로. It was very rude to look into its mouth. 선물로 받아놓고 입을 막 열어서 봐. To check its teeth. 이빨이 튼튼한지 막 봐. 그런 거 어떤 거라고요? It was very rude. That would mean 그 무슨 뜻이냐면 one was trying to find out what it was worth. 그래서 한 몇만 원짜리인지 보려는 거라. So, to look a gift horse in the mouth. 이게 주어군요. 맞습니까? 예, 주어인 활동. 자, to로 시작을 할 때,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to가 활동이니까. 그래서 to look a gift horse in the mouth 하고는 동사 means가 나오니까 그 활동이 주어였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to find fault with a gift. 선물 받아놓고 흠잡는 것을 얘기한다. 라고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본 것은 모든 동사가 자동사 됐다 타동사 됐다 왔다 갔다 거리는 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쓰면 못 알아듣는다. 줬다는 건 줄 계속 생각을 하게 된다. give 같은 경우는. 그래놓고 그래서 이제 엠마가 was given 하면 엠마는 주어진 건 아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엠마는 뭐 했다는 얘기일 거고 받았다는 얘기일 거고 a horse was given 하면은 말이 받았다는 얘기냐 아니면 말이 주어졌다는 얘기냐 두 가지 옵션이 가능하죠. 만약에 a horse was given 한 다음에 뒤에 막 건초 이러면은 그건 무슨 얘기예요? 건초를 말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럴 텐데 as a present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글자로 써주지 않는 거는 우리가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따로 쓰지 않는다. 그러나 항상 주다라는 말에는 세 가지가 나오긴 나온다. 준 사람, 주어진 물건, 그리고 받은 사람. 예, 그렇게 나오니까 엠마가 받았다 그러자 누구로부터라는 from 이런 게 나오기 마련이다. 자, 그럼 여기 자동사, 타동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대상어로 넘어갈게요. 대상어란 무엇이냐? 대상어는 동사에 의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명사이다. 그러면 너무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치사 같은 거 끼워 넣지 말고 바로 후 가지고 와라. 자, 그러면 존이 결혼했다. 그러면은 존이 결혼한 것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의 부인이죠. 그럼 이 사람의 부인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with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럼 결혼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부인인 뭐 메리든지 누구든지 이런 사람이 그냥 훅 나와주면 이 둘이 결혼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with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바로 쓰면 되니까요. 딱 하나. 먹었다 그러면은 딱 하나. 무슨 음식. 그것밖에 들어갈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 대상어는 동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명사이고요. 그리고 대상어가 두 개 갖는 동사들, give 같은 동사의 경우도 맥락상 무엇이 더욱 중요한지에 따라서 something을 먼저 쓸지 somebody를 먼저 쓸지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요. 그래서 he gave a pearl necklace to his wife 이렇게 말을 하면 넥클래스가 중요한 거예요? wife가 중요한 거예요? 넥클래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 펄을 살까 아니면은 다이아몬드를 살까 고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ut she prefers diamonds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밑에 he. 자, 읽어보시면 he gave his wife a diamond ring and she loved it. 자,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거는 his wife의 a diamond ring이에요. his wife죠. 그래서 다이아몬드인지 뭔지는 얘기가 빠지고 she loved it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보시면은 The activities were sponsored by several companies에서 무슨 활동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후원 업체들이 여러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 업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후원 업체의 예인 펩시콜라와 에비앙이 나왔어요. 그럼 펩시콜라와 에비앙이 제공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해요? 누구에게가 중요해요? 무엇을 줬는지가 나와야죠. 후원했다 그랬으니까. 이 회사가 뭘 줬냐.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음료를 준 거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 줬는지 for the volunteers throughout the day 하루 왼종일 이렇게 줬다. 이런 얘기죠. 반면 they were 자, 그 다음에 읽으시면 they were both thirsty and hungry 해서 두 아이 다 이제 둘 다가 이제 thirsty하고 hungry한 상태니까 day라는 사람들은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그다음 washburn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고요. the team 그러니까 이 팀은 지금 뭐 하려고 온 거예요? 구조하려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 팀이 빠르게 제공했다. 그러면은 뭘 제공했는지 얘기할까? 그 아이들에게를 얘기할까? 아까 그 아이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먼저 끌어다가 provided the children 그 다음 뭘 줬는지를 그 다음 단계로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somebody를 먼저 쓸지 something을 먼저 쓸지가 맥락이라든지 뭐가 더 중요한지에 따라서 순서를 이렇게 맞추게 돼서 중요한 얘기를 어디에다 쓴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말을 앞에 대상 쪽에 쓴다. 이제 그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읽은 그 문장 선분 얘기해서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 쓴다.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어. 주어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 동사가 나오고 나면 동사 다음에 동사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심하게 받는 것, 가장 먼저 받는 것을 대상어로 쓴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 그 다음 중요한 얘기, 그 다음 중요한 얘기 이런 프로액티비티가 나오게 된다. 그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게요. 5문제 풀겠습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자, the first successful 자, 읽어보죠.
The first successful British colony at Jamestown on Chesapeake Bay in Virginia was not founded until 1607. 자, 여기까지 읽고는 여러분 The first successful British colony에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The first가 나오면 항상 표시를 하셔야 돼요. 이제 맨 처음 성공적인 British colony라 이게 주제라서 동그라미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British colony라고 하니까 컬러니가 식민지, 그러니까 식민지라 그러면 영국의 식민지는 전 세계에 많이 있었지만 대체로 미국 얘기일 거라 생각을 하고 옛날이에요, 옛날 1600년대 뭐 이런 거겠죠. 그때 at Jamestown on Chesapeake Bay in Virginia 하니까 버지니아에서 미국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was not founded until 1607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스트럭처가 나왔어요.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면 not until 구조라 그래요. not until. 아주 중요한 스트럭처죠. not until 구조로 쓰는 이유는 어떨 때 쓰냐면 1607년에서야 설립됐다, 설립되지 않았다. 1607년에 설립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설립되지 않았었다, 이때까지는 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앞에도 과거 시제, 뒤에도 과거 시제, 양쪽 다 과거 시제 쓰는 게 일반적인 예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 여러분 칠판 보시면 현재고 시제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직선을 그리고 그다음에 가운데 현재를 꽂고 난 다음에 1607년까지 설립되지 않았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때 설립됐다는 얘기군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설립되지 않은 건 옛날부터 그때까지니까 원칙으로는 무슨 시제를 써야 된다. 옛날부터 그때까지 이 동안에 내에는 설립 안 됐으니까 원칙으로는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하려는 얘기는 요때서야 설립됐다라는 말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과거 완료가 아니라 무슨 시제를 쓴다. 단순 과거를 쓴다. 요걸 지적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단순 과거를 쓰고 과거 완료를 쓴다고 틀리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는 1607년 설립됐다는 얘기군 이렇게 알아들어야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선생님이 문제를 밑줄을 그으셨을 때는 첫째 시제를 물어봤을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found란 단어에 대해서 물었겠죠. 자, found는 동사 원형이 found다. 뜻, 설립, 동의어, establish. 예, 그래서 이거 뭐랑 구분해야 되냐면 찾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인 found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 뭐 그 얘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얘기를 읽고는 이제 제가 또 맨날 얘기하는 게 숫자를 잘 보자고. 숫자. 1607년 동그라미를 하자. 그래서 1607년이라는 숫자로 옛날이란 걸 땅땅 박아 놓는다. 그러면 옛날 얘기고 the first settlers 그다음에 읽죠? 자, 갑니다. The first settlers relied on suppliers from England. 여기까지 하면 rely 과거 딱 맞고 그다음에 on 맞고 suppliers의 s 맞고 그 사람들 여기로부터 온 거 맞고 맞다고 이번에다가 플러스라고 딱 표시를 하나하나 밑줄 문제마다 하나씩 자기가 판단해서 알면은 플러스 모르면은 x 모르면은 question 틀리면 x 이렇게 하나하나 OX로 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OX로 표시합시다. 1번은 분명히 맞죠? 그러니까 O하고 그다음에 2번도 분명히 맞죠? 그럼 O하고 3번을 잘 모르겠으면 question하고 4번이 분명히 맞으면 O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답은 3번으로 하는 거죠. 잘 모르겠으면 question을 표시해서 하나하나 표시.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 넘어가지 말고. 자, 그러면 relied on supplies from England 하고 depended on. 자, 아까 똑같은 말 나왔었죠. depend on의 동의어. rely on. The Indians to teach them how to survive 이럴 때 자, 그러면 이 to라는 말을 쓴 것이 맞는지를 묻고 있는데 이 to는 미래 참여의 to거나 판단의 to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면은 맞다고 하고 그런 거 아니면 ing로 바꿔야 된다거나 그럽시다. 자, 그러면은 미래 참여의 to입니까? 그러니까 teach의 주어 대문 누굽니까? teach. 대문 settlers. 그럼 teach의 주어는 Indians. 그럼 Indians들이 그러니까 settlers들이 인디언한테 의존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 주겠지. 앞으로 가르쳐 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미래 참여의 to 맞네요. rely on somebody to 동사 그렇게 하면 내가 누구한테 의존해서 이렇게 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이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맞구나. 그 다음에 teach somebody 다음에 how 쓰는 거 어떠세요?
맞죠? 예.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how to survive 생존하는 방법 맞네요. 분명히 맞네요. 플러스 하고요. 그다음에 not until 이거 아까 중요한 구조라고 얘기한 거. 그러니까 중요한 구조다 보니 not until 앞으로 훅 끌어가지고 not until 어쩌리 저쩌리 저쩌리 다 말하고 난 다음에 뒤에 뭐 한다. 도치. 중요한 얘기 앞에다 하고 그다음에 뒤에서 강, 약, 강 하느라고 도치를 한다. 근데 중요한 얘기는 not until 절 전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not until 내에서 도치하시면 안 됩니다. 예? not until이 끝나고 나서 도치해야 돼요. 중요한 얘기 다 하고 도치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not until they began cultivating tobacco for sale abroad 그러고 나서 도치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된다? 그대의 finance. 자, 그럼 이제 중간에 있는 거 읽어보면 그들이 뭐 하고 나서였냐면 began cultivating 이랬는데요. 자, begin이란 동사는 자, 대표적인 동의어가 뭐고? start고 그럼 시작한다 그러면 그다음 활동을 쓰기가 좋죠. 근데 활동을 to로 쓸까 ing를 쓸까 하면은 둘 다 쓰는데 근데 이제 옛날에 제가 그랬다고 이거 start 다음에 둘 다 쓴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냐면 268페이지. 를 보시면 자, 여긴 챕터 10이에요. 그럼 챕터 10은 연결동사와 그 밖의 동사들이 장 제목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도 그걸 이제 하는 게 되게 이제 책을 사용하기에 편하니까 이 책은 파트가 몇 개죠? 파트가 딱 20개 있죠. 그러면은 내가 명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파트 뭐를 봐야 되죠? 명사에 대해 알고 싶으면 파트 1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주인공이라 그랬잖아요. 주인공. 영법의 주인공. 그러면 주연인 뭐뭐뭐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 여기 나온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내가 수동태를 알고 싶으면은 파트 뭐를 봐야 되죠? 수동태. 그러니까 크게 굵게 여러분 굵게 되게 스트럭처가 잘 잡혀 있다고요. 파트 2에서 뭐만 얘기하기로 했죠, 아까? 동사만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사 중에서는 그 몸 동사, 그 다음에 몸 얘기하고 그 다음 뭐 하고요? 머리 동사, 그리고 머리 다음에 감정, 그리고 의지, 거기 가면 막 그림, 막 주먹 쥐고 그림도 그려져 있고 그래요. 의지 동사. 자, 그 다음에 연결 동사. 이래가지고 5개의 그림과 함께 이 동사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으니까 여기 가서 수동태 막 쥐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수동태라고 하는 건 여기 영법의 조연이라고 얘기한 여기에 나오겠죠. 그러면 조연, 여기 파트 2의 맨 마지막 연결 동사가 챕터 몇이죠? 이거 하나만 다 5개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결 동사 하면 챕터 10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연이면 이제 11, 12, 13, 14 이렇게 나올 건데 그 중에서 11은 이제 명사가 중요하니까 주어를 잘 알아야 되니까 챕터 11은 한정사하고 대명사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10이나 13 둘 중에 하나가 수동태 그거 설명을 하겠죠. 근데 시제는 먼저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시제가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동태 들어가니까 이쪽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부사절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럼 부사절에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부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런 거 알고 싶으면 파트 몇으로 가셔서 형용사절, 부사절은 파트 4. 여기 연결이니까. 절의 연결, 이게 여기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내가 도치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러면 파트 4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굵은 스트럭처가 잡혀 있으니까 대략의 챕터 몇에 뭐가 있지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뒤에 인덱스가 있습니다. 인덱스를 보시면 되지만 그래도 책에 이렇게 뭉텅이가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매 챕터에 뭐가 있겠거니 이렇게 간다고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이제 연결동사 편에 챕터 10을 보시면 연결동사 그 밖의 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밖의 동사의 첫 번째인 시작, 지속, 종료 관련 동사로 왔어요. 그러면 여기 268페이지에 표에 있다시피 시작과 관련한 동사 대표는 이 정도, 그다음 지속과 관련한 동사 이런 정도, 종료와 관련한 동사들이 이렇게들 있는데요. 이 동사들은 뒤에 항상 활동이 나오죠. 활동을 시작하고, 활동을 지속하고, 활동을 종료하잖아요. 이 동사 모두가 ing절은 쓴다. 이 동사 모두가 ing절은 대상으로 쓴다. 그리고 이 동사들 중에서 몇 가지만 to도 쓴다. 그게 네모 3번에 나와요. 미래 참여의 to와 ing절을 대상으로 쓰는 경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얘네 빼고 나머지는 다 ing만 쓴다는 얘기죠. 어떤 뜻일 때? 시작, 지속, 종료.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가시면 옛날에 제가 저번에 언젠가 수업에서 얘기했는데 왜 옛날에 이렇게 했다고요. to만 쓰는 동사, ing만 쓰는 동사, 둘 다 쓰는 동사, 둘 다 쓰면서 뜻의 차이가 없는 동사, 뜻의 차이가 있는 동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공통点 5개를 외우자 이러면서 begin, start, continue, 그 다음에 like, love 이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그래놓고서는 제가 속으로 되게 허접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얘네들하고 얘는 무슨 상관이야. 얘는 무슨 상관이야. 이거 기계적으로 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그게 속이 상하죠. 예.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활동, 감정 동사 다음에 활동은 둘을 별 차이 없이 사용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다시 오셔서 36페이지. 자, 그래서 not until they began cultivating tobacco for sale abroad에서 해외에서 팔기 위해 담배를 경작하기 시작하고 나서야 그들은 그들의 활동들을 재정을 대고 나라를 발전시킬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의 건립에서 담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군요. 자,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할게요. 자, 읽어보죠. 소리 내보시면 It is worth pointing out that 자, 그러면 여기서 it is worth pointing out that 이걸 확인해 봐야죠. 설명을 보시죠, 여러분. 설명 조그맣게 되어 있지만 설명문을 보시면 it is worth ing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가치 있음을 뜻해요. 그렇다면 이 문장의 주어는 ing네요. 그러면 it은 가주어군요. 그럼 보통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진주어로 ing를 쓰지 않고 진주어로는 ing가 아니라 뭐를 쓰지만 to를 쓰지만 it is worth는 진주어로 ing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군요. 그러면 이런 활동은 가치 있다라고 얘기할 때 worth라는 건 이미 존재하는 활동에 대한 얘기군. 앞으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한 거지. 그래서 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서 ing만 쓰는 거다. 되게 지금 시제가 과거나 현재 쪽으로 묵직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은 가주어 is로 시작하고 worth 뒤에 지속성을 가진 활동인 ing절을 쓴다. 또 ing절의 대상을 it 대신에 주어 자리에 쓰기도 합니다. 자, it is worth visiting the museum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읽어보죠. 소리 내시면 the museum is worth visiting. 자, 그럼 visit 밑줄 긋고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방문하다 끝 아니면 무엇을 방문하다? 무엇을? visit 다음에는 장소가 나와야 하죠. visit이란 동사 다음은 장소만이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장소는 왜 안 썼습니까? 그 문장에서 The museum is worth visiting 마침표 이렇게 찍어도 되는 이유? 아까 말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올라가서 자, 저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it is worth 다음에 ing가 나왔을 때 딱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일단 pointing out이라는 말의 뜻이 뭐니까? 지적하다. 이런 이제 뜻을 아니까 지적하다 다음에 대절이 나오는 것은 맞다, 틀리다. 너무나 맞다. 지적하다라는 거는 자, 여러분 말하자면은 무슨 동사? 몸동사, 머리동사. 지적은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는 지적이죠. 그렇죠? 말한다는 거잖아요. 발언 동사라. 그래서 발언 동사 다음에 대절이 포인팅 아웃이라는 건 saying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pointing out that 하고는 그다음 that 다음에 원래 뭐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despite이란 무슨 사가 나오자
전치사가 나오자 despite 다음에 명사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를 쓸 건가 보다라고 미리 예상을 한 거죠. 자, 그리고 despite 다음에 명사를 쓴다. guiding.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대상이 있어야 된다. 대상이 안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오고 있다. by가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칠판 보시고 그러니까 despite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영어식 사고를 여러분이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정말 저는 이게 이런 거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근데 원어민이 아닌데 영어에서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가르쳐 드릴 수 있다는 게.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가이드란 동사가 이끌다니까 그러면 이끌다에는 뭐가 있고 이끈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끌려진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끌려서 어디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일종의 이동동사란 말이죠. 가이드 한다는 거는 자 이리로 가십시다. 이게 가이드잖아요. 가이드란 동사의 뜻을 알면은 누군가가 누구를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게 가이드인 다음에 대상이 없잖아요. 그럼 대상이 없고 by 뭐가 나오면 여기가 이끈 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얘 주어는 이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진 자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끌려진 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쓰면 이끈 자인 줄 알고 이게 앞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끌려진 자가 앞에 주어고 얘가 이끈 자가 뒤로 갔으니 이게 어떤 형태가 돼야 돼요? 수동태가 돼야죠. 자, 그러면 수동태로 바꿉시다. 자, 수동태를 만들려면은 무슨 동사 필요하죠? be. 그다음에 by, despite 전치사 다음이니까 be를 그냥 쓰시면 안 되고 뭐로 해야죠? being. 그다음 PP형 being guided. 그렇게 가면 되겠네요. being guided by an idea of physicalism.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ISM 동그라미 그거 뭐라고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주의. 뭐 physical 물리주의? 뭐 그래 해석해보지. 물리주의라는 이념에 의해 이끌려졌음에도 이끌려진 자 누구냐면 most philosophers 그들은 이끌려진 자들이고 이것에 이끌려졌음에도 have come to recognize the distinctive aspects of the mind. 여기까지 먼저 끊겠고요. 지금 철학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야 좀 이렇게 감안을 하지만 철학에서도 지금 사실은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이거냐 저거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자, 철학자들이 A냐 B냐. 자, A는 physical. B는 거기서 찾으세요. 자, A에다가 physical에다가 A 해주시고요. physicalism이라는 이념에 의해서 인도를 받았음에도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have come to recognize the distinctive aspects of the mind. 자, 그러면 A는 physical, B는 mind. 자, 그러면 have come to라고 하면은 철학자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쪽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 번에 훅 온 게 아니라 왔다라고 완료를 써서 전부터 지금까지 한 건 맞고 그다음에 come 다음에 미래 참여.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를 come to 얘기한 거 괜찮고. 그렇죠? 그래서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알기 위해서 have come to는 뭐뭐 하게 되다는 뜻으로 본동사 역할 적절히 한다. 이렇게 설명을 간단히 했는데 저 뒤에 가면 자세히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그걸 공부하기로 하죠. come to 동사가 무슨 뜻일 때가 있다고요? 뭐뭐 하게 되다. get to라는 동사도 있어요. 뭐뭐 하게 되다 할 때. get to도 그렇게 읽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바로 갈 수 있거든요. 여기다 페이지를 안 적어놨지만 어떻게 바로 가냐면 come이라는 동사는 이동동사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동동사는 챕터 6이라고요. 그럼 이 챕터 6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158페이지. 158페이지를 보면 이동동사는 몸동사의 첫 번째 카테고리니까 여기서 바로 보니 159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이 있죠. come으로 밝혀진 결과를 표현하는 경우 했어요. 그럼 밝혀진 결과 밑줄 그으시고 밝혀진 결과라는 거는 그 당시로부터는 미래예요, 과거예요. 그 당시로부터는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됐는가, 결국 어떻게 됐는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come 다음에 to를 쓸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무엇 하러 왔는지를 말할 때도 있고, come to 다음에 생각동사라든지 이런 좀 추상적인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해석을, 이게 예문을 보시면 알아요. Someone. 자, 소리 읽어보죠. Someone came to fix the computer. 그러면 someone came 다음에 came이 이동동사니까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someone came to fix the computer 하면 어디에 온 거예요? 자기 있는데 왔겠지. 그렇죠? 자기 집인지 사무실인지 뻔하니까 장소는 생략한 거고 to fix the computer니까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목적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he came. 자, 읽어보시면 he came to think of Italy as his home. 하면 think of, 자, 구조 어떻게 되죠? think of A as B. 그러면 이제 as라는 말이 유사성 전치사. 자, 뭐하고 뭐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요? 이탈리를 자기의 집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처럼 마찬가지로에 해당하는 연결어가 as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come to 다음 추상적인 얘기가 나오면은 뭐뭐 하러 왔다. 라기보다는 뭐뭐 하게 됐다. 이런 뜻으로 결과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36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자, 그래서 have come to recognize 이게 생각동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동사로 그 distinctive aspects of the mind에서 정신의 어떤 특징적인 면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다음 as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as는 아까 think of A as B 하고 마찬가지네요. 자, 지금은 think of 대신에 무슨 동사를 써서 recognize A as B. 거기서 거기니까요. 그래서 in some way 어떤 면에서는 irreducible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랬고요. 자, 여러분 as 다음에 형용사 써도 되나요? as 다음에 형용사 써도 32페이지 자, 그 표 바로 위. 대상이 대상 보호라는 판단은 확신의 정도에 따라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요. 가장 강할 때는 대상 뒤에 바로 명사나 형용사를 팍 씁니다. 근데 보통 정도면 to be 이런 걸로 연결을 해요. A가 B임으로 여긴다. 이런 임 정도의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약하면은 유사성의 전치사 뭐뭐처럼 여기다 하는 우리나라 말의 처럼 같은 as를 쓰는 거죠. 이 경우 as 뒤에는 형용사를 흔히 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after the 그 예문 읽고 마치려고요. 자, 읽어보죠. After the operation, her condition was described as comfortable. 되셨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공부를 하려고요. 이제 2달 동안. 그리고 이런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부터 많이 예상하고 뭐가 나오면 자연스럽다, 뭐는 안 된다라는 센스를 많이 갖고 또 어떤 동사 다음에 어떤 스트럭처를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일부 외워야 할 것이 있지만 굉장히 외웠던 것들이 많이 줄면서 외우지 않고도 이제 맞다 틀리다 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게 하는 그런 공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에 가서는요, 핵심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제 진짜 중요한 핵심은 모든 문장을 읽을 때 앞에 주어가 제일 문장의 주인공이고 동작의 완성에 가장 영향을 미친 자가 주어다. 그 다음에 동사하고 주어하고 동사를 보면 대상이 필요한지 안 한지 요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다. 그래서 주어하고 요걸 핵심을 보고 뒤에 뭐가 나오는지 뒤에 뭐가 나올지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잘 길이 들면 이걸 써서 독해 지문에 나중에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해 지문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똑같은 현상이란 주어 동사에 해당하는 것이 독해 지문에 있어요. 그게 뭐죠?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을 읽고 뭐가 어떻다는 얘기를 하려는구나 하면 끝까지 무슨 얘기인지가 끝까지 프로액티브하게 알게 되는 그렇게 확장이 되면 이제 예, 그게 우리가 목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문장을 푸실 때마다 자꾸 배워서 독해 지문을 풀어도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미리 생각하려고 그게 영어의 전반적인 흐름이니까 그렇게 쓰려고요. 자, 내일 뵐게요. 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예.